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2시 50분 시작합니다. 이제 막 제가 농장에서 서울에 도착해서 방송을 켜게 됐네요. 매주 목요일은 제가 항상 훈훈 농장에 가는 날이죠. 그리고 제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도 있고 뭐 부모님도 뵙고 이래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날과 좀 콘텐츠가 다른 거는 제 일상의 그 농장에서 일상을 한 30초 정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매주 목요일에 방송은 아무래도 MTS 시황 중심으로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표 먼저 체크해 보고요. 뉴스, 그다음에 데일리 시황, 그리고 데이트 트레이닝 종목을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매일 두 종목 정도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사실은 대부분 다 급등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반대로 좀 손실을 입은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급등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고 정말 1분 만에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대신에 분명히 급등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세력들의 패턴 같은 것들을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세력의 흐름이라든지 급등주에 대한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 차원에서 저는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사실 본인이 좀 역량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은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90%는 역시 대형주, 실적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 두 가지도 함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장에 제가 오늘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일단 블루베리를 좀 땄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렇게 화분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익은 것들만 좀 따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매실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나무로 매실을 쳐서 밑에다가 그물을 깐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줍고요. 뭐 한 이 정도 주었는데 뭐 이 정도면 한 8kg 정도 되고, 매실 그 청을 좀 담글 수 있는 설탕과 반반으로 해서 담궈서 뭐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술로 마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이런 농부 콘텐츠를 한 번 정도는 데일리 일상으로 좀 찍어보고 싶네요.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확진자 수는 540명으로 오늘도 이제 500명대인데, 어쨌든 지금 백신 접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콘택트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행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엔터주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것들이, 공연 문화 활동들이 재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2주 후쯤이면 이제 5인 금지가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콘택트주가 현재 한 달 정도 조정인 것은 맞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콘서트주,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이브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1%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그런 것들이 강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주도주 섹터가 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수익을 내는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방송 FMC 제가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새벽 4시 정도에 찍었었는데 마지막 관점을 올렸던 부분이었죠. FMC 회의가 어쨌든 금리 인상, 조기 인상에 대한 충격이 좀 있어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가 원래 급등을 하면 사실 성장주가 하락하는 게 맞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에 좀 적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저께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는 피스커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이렇게 V자 곡선으로 상승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성장주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현재 증시, 미국 증시를 봐도 나스닥만 강하고 다우존스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괜찮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74%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어쨌든 우리도 수요일 날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정이었지만 금요일은 다시 성장주 중심 또 대형주 못 갔던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그래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는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중국 중심만 해도 상해종합지수는 0.21%, 일종의 다우존스라고 보면 되고요. 심천종합지수는 나스닥이라고 보면 되죠. 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도 1.12%, 16%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성장주의 랠리가 굉장히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1월부터 5월까지는 가치주 랠리로 좀 바뀌었었잖아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최근에는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권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그래프가 비슷하죠. 아무래도 TSMC 같은 그런 반도체 IT 기업이 시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만도 오늘은 0.48%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1.39% 상승을 해서 1134원.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환차익을 노리려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채 금리는 괜찮지만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어제 그 최저점은 1.4854였는데 파월 의장 그 FOMC 회의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다만 저는 급등은 했지만 여기서 다시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1.53% 하락한 1.5447이고 현재 그 성장주 나스닥 중심의 뭐 팡주라든지 또는 그 피스커 뭐 이런 피스커라든지 이런 로스타운 모터스 이런 전기차 관련된 섹터 또 버진 갤럭틱 같은 뭐 우주항공 이런 쪽들이 다 상승세. 그리고 태양광 쪽도 솔라시티 이런 데, 아니 솔라시티가 아니라 어쨌든 그 태양열 관련된 그런 주들도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엔 기술주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16군데가 다 성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은 좀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월 트렌드를 봐도 현재 시점은 그렇게 높은 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시장이 그래도 금리 상승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급격하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은 3,125억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고 기관도 오늘은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조 원이나 매수를 함으로써 장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줬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은 주식들이 좀 빠졌고 뭐 그나마 좀 기억나는 건 LG화학 정도 LG화학이나 뭐 이런 곳들만 일정 부분만 좀 강했었고 중형주가 오늘은 좀 강했었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226억 원을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는 현 시간 어제와 비슷하게 약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 특이사항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뉴스는 사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뉴스를 일일이 원래는 보통 뉴스 서칭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GM이 2025년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존의 규모보다 30%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하반기를 주도할 것은 분명히 전기차라고 계속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위아라든지 이런들이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는 역시나 전기차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왜냐면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사실 많이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오늘 정도만 좀 반등을 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락세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GM이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주가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시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나스닥 현 시간 나스닥 잠깐 보고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다우존스 이렇게 가치주의 대표적인 금융주라든지 뭐 보잉도 그렇고 조금
정유주 이런 것들이 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2%에서 3% 정도 빠지고 있고, 소비재도 최근에는 계속 약세입니다. 뭐 AMC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재라기보다는 밈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테마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도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USST 같은 경우는 한 7% 가까이 빠지고 있고, 엄청 빠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철강이나 스틸 같은 데 좀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뭐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치주 약세, 그래서 가치주에 분명히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물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나스닥은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뭐 구글 같은 팡주들은 어쨌든 다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쪽도 괜찮고요. 오늘은 엔디비아가 오랜만에 5%대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도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강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쪽, 저는 이 그 전기차 중에서도 스펙 관련된 성장주들이 강하면은 이거는 약간 성장주의 강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변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피스커가 한 4%대 강세고, 피스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봉을 보면 제가 이때부터 계속 이제 전기차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닥을 찍었다고. 5월 중순이죠. 5월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서 한 3주 전 정도 됐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전기차가 우리나라도 주도주 섹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피스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 5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3주 만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니오나 이항홀딩스 같은 전기차 기업들도 다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로스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경제력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좀 있고, 요번에 CEO도 바뀌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좋아했던 주식인데, 어쨌든 저는 이때는 정리를 했어요. 큰 상승이 있었을 때 이때쯤 정리를 했네요. 6월 초에 정리를 했고,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악재들이 좀 퍼져서 현재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티도 제가 항공우주 쪽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3%대 상승이고 상당히 상승률이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항상 그 한국의 항공우주 섹터도 꼭 한 종류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 여기도 3주 만에 60%가 올랐어요. 그리고 태양광도 계속 강세죠. 최근에 태양광도 성강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도 그린뉴딜에 관련된 성장주인데 어쨌든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장주들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도 섹터를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매일의 주도주 섹터가 어디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뭐 어떤 기술주 테마 중에서 주도주 섹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일주 이상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경험했었던 원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주 이상 가기도 했잖아요. 또 막 철강주가 강세일 때는 거의 한 달 내내 철강주가 강세이기도 했고, 시멘트주가 강세일 때는 한 달 내내 시멘트가 강세였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강력한 강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테마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내가 당장 수익을 내려면, 물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 뒤에 횡보를 하다가 3개월 뒤에 슈팅을 할 수가 있고 6개월 뒤에 슈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내 내가 수익을 좀 내고 싶으면 당연히 주도주 섹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뭐 호전되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재료가 있던가, 어쨌든 재료 또는 실적 또는 이렇게 강세 섹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만 일주일 안에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열흘 전에 소개했었던 그 스펙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강했네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주식 자체가 너무 쪼만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사실 다른 테마주들보다 훨씬 더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아무래도 한 3% 상승.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이번 주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 오늘 상장 심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고, 카카오도 오늘 3%대 상승을 했고요. 스펙 관련주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넘어가면 됐고,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올렸었던 스펙 관련된 주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계속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나 뭐 JYP라든지 이런 데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SM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인수합병 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또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오늘도 SM이 7%대 상승을 했고, 저도 이제 SM의 자회사인 SM CNC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량도 터져줬고 등락률도 8%대로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아 치료,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적주가 될 수 있겠죠.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승이 아무래도 주가는 선반영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곳들, 레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뭐 덴티스 같은 곳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우상향이죠, 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반도체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못 갔었던 개별주들이 좀 갔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대형주들은, 기술주 중심의 대형주들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가 하도 못 갔잖아요. 한 달 내내 못 갔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 하나 머티리얼스, 뭐 TCK도 이제 과대 낙폭주였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연속성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아직까지는 참 아닌 것 같다. 반도체에 대한 사실은 호재라든지 뭐 이렇게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게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흐름이, 연속적인 흐름이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는 보여야지 강세 섹터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섹터는 확실히 한 2주 정도 강했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기아차도 한 20 몇 % 상승을 했고, 이렇게 섹터가 한 2주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실 하루 정도 반등한 거는 아직까지는 의미 부여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 실적주 두 군데를 좀 추천드리자면, 제가 사실 여러 번 추천을 했던 곳들이고, 3주 전에 그 일요일 날 제가 그 각 섹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보유하면 좋은 주식들에서도 소개를 했던 곳이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단 여기는 방산도 하는 곳이고, 하나가 원래는 방산 회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친환경 경영 뭐 이런 것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ESG 경영이라고 하죠. 그 단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ESG 경영 때문에 최근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하고 있고,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방산에 투자하려면, ESG 기업에 투자하려면 그런 뭐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화력 발전이라든지 저탄소에 좀 위배되는 기업들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가 뭐 그런 관련된 기업 그 자회사들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항공우주 쪽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하나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하나 정도는, 그 항공우주에 한 6개 정도가 있죠. 주요 기업들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죠. 어쨌든 지금 7월 달은 실적, 6월 말부터 7월 달부터는 무조건 실적주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에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4,241억 원, 그래서 YOY가 이제 한 19.4% 정도 상승,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787억 원, 그래서 한 12.1% 상승, 영업이익률도 한 5.5%를 기록해서 컨센서스에 최소한 부합을 하고, 혹시 그거보다 좀 더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게 되면 당연히 슈팅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뭐 재무제표 상태나 이런 것들도 2021년에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물론 지금 약간 고점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한 4거래일 정도 뭐 조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곳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LG인데, LG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인적 분할하기 전에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때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근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었죠. 왜냐면 LG 화학이 폭락한 그 다음날 하필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에 못 미쳐서 LG나 LX홀딩스가 둘 다 이제 사실은 폭락을 하면서 재상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할인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너무 가격이 낮다. 사실 그때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거죠. 그 상장되기 전의 가격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여전히 저는 뭐 좀 투자하기 괜찮은 이제 가치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LG의 이제 지배구조도 그래서 왜냐면은 2분기가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LG가 가지고 있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고 다 실적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LX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웍스나 이런 것들 당연히 이런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재무상태표도 뭐 보시려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LG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둘 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실적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었죠. 블루오리진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민간 항공우주 상장되지는 않은 회사인데 어쨌든 거기가 다음 달에 그 아마존의 CEO죠. 베이존스와 함께하는 우주여행 이런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뭐 당연히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민간 우주 항공회사에 대한 관심들도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항공우주 관련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곳들은 또 저위도 위성 그런 것과 관련된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도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목도 좀 졌네요. 6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또 이제 단기로 대응하기 좋은 데이 트레이닝 하기 좋은 종목들 두 개를 추천을 드리면 SNCNC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었죠. 아무래도 엔터주가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 SM이고 그 중에서 그 밑에 있는 회사인 SNCMC가 현재 차트상으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 추천을 드리고요. SGA라는 회사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서 이 두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에요. 말 그대로 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상한가를 따라잡는 건데 상따를 하면서 그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뭐 스펙주나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위험한 편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원 엔시스나 GW 바이텍 그다음에 이제 CGA 뭐 이 세 곳들 중에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좀 거래량이 좀 터져줬고 그다음에 뭐 차트상으로도 힘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3개월 그래프를 보면 이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한 766억 원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거의 한 앞부분도 이제 바로 들어올려 가지고 한 15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서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다음날까지도 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 내일 한 7, 8% 정도 상승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15% 내외는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거의 다 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만 남은 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더 오래 가기는 좀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하루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10분 안에 대응하고 마무리하기를 그러니까 사실 3% 4%막 이 정도만 사실 수익 내도 충분히 괜찮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막 5% 10%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물릴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SMCNC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보면 시가총액은 3,188억 원짜리 작은 기업이고 오늘은 8%대 상승을 했는데 차트가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큰 상승했을 때 상한가 이후에 큰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좀 매도량은 없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저는 장초에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들도 수급상 상당히 유리한 점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두 곳은 누리플랜하고 이제 카스인데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일단 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트가 괜찮았죠.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여기 시작가가 여기니까 시작가가 5%일 때 시작했죠. 5%에서 시작해서 사실 22%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번 털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좀 빠진 다음에도 버티거나 또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익을 낸 분이 많았고, 근데 누리 플랜이 사실 좀 문제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유 영역이었어요. 보유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랐을 때 이제 바로 털기도 했지만 회사 자체는 사실 좋아요. 실적도 괜찮고 물론 1분기 실적에 조금 아쉽긴 해도 어쨌든 작년에 흑자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PER 같은 것도 굉장히 낮고 PBR, PER 다 낮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려도 충분히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들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기에도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대선 테마주라든지 뭐 이런 도시재생 관련된 주들은 단기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보면은 9시 5분에 이제 시가가 한 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써 있죠. 고가가 10.6%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7%, 7.5% 정도 상승은 했어요. 근데 이게 1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1분 한 2분 만에 이렇게 되고부터는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초에 만약에 좀 늦게 들어갔거나 한 7%, 8% 들어갔으면은 사실은 거의 뭐 이렇게 매도도 타이밍하기에 좀 매도 타이밍도 놓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초에 시작하자마자 뭐 한 어쨌든 2, 3%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저도 그때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더딘 구간이 있었거든요. 2, 3%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올라간 거라서 2%대 사실 들어갔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5% 정도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 여기 좀 물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좀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좀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오늘 한 2만 주 정도 들어와서 이게 어쨌든 또 나가야 되니까요.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내일 그래도 최소한 한 3, 4% 정도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저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점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F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있었지만 반대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안정세로 가고 있고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올해 테이퍼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다우존스 가치주는 하락을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처럼 이렇게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총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또는 이런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 기업들 이런 성장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개미들에게는 좀 좋은 장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처럼 사실 조정장 때 좀 매수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다만 월봉을 꼭 보셔야 돼요. 월봉을 보고서 뭐 당연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조정도 안 왔을 뿐더러 월봉상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추매 타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큰 하락이 있을 때 그럴 때 추매 어떤 기업이든지 다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뭐 HMM도 그렇고 사실 상승세 때는 무섭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무조건 조정은 겪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분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그 재테크 스터디가 지금 7월반을 모집을 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늦게까지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버벅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